파리의 공동주택은 보통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에게 더 낯익은 형태는 아마도 이런 아파트들인데요. 서울 아파트의 외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곳은 주로 이민자와 서민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범죄율이 높은 방류 지역에 많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아파트는 고급의 이미지보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도시에는 고급 아파트들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의 원래 목적 자체가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아파트가 고급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서울은 왜 아파트 천지가 되어버렸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주택 중 63.5%가 아파트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맨션의 거주 비율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하죠. 또한 우리나라는 아파트 건물들이 모여있는 단지라는 개념이 표준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 단지가 생겨난 것은 높은 인구 밀도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해외의 주거구역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600만 명을 넘었던 1970년에 우리나라의 주거 유형의 95%는 단독주택이었으며 1975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했습니다. 예전엔 우리도 주거 형태에 대한 의식이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지형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1962년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마포아파트부터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한 지 얼마 후 현대적인 주거 형태를 강조하며 아파트 단지를 선보였는데요. 마포아파트는 6층 높이에 엘리베이터도 없었으며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등 과도기적 형태였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세식 화장실과 입식 부엌은 획기적이었죠. 하지만 첫 입주는 고작 10분의 1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장독을 묻을 곳도 온돌시설도 없었던 마포아파트는 그 시대의 생활 양식과는 맞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평가는 바뀌기 시작했고 고위 정책자들에게 아파트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서울은 갑자기 북적이게 됩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수는 넘쳐나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무허가 판잣집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이에 마포아파트의 성공을 지켜봤던 정부 당국은 주택 대책으로서 서양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립에 착수합니다. 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계획된 이 아파트를 정부는 시민아파트라고 불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김현옥 서울시장은 판잣집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빠른 속도로 시민아파트 건설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라 해도 당시에 낙후된 단독주택에 비하면 많은 비용이 건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건설사는 공사 비용을 맞추기 위해 내장재를 모조리 빼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부실 시공에 하청업체 간의 비리까지 겹쳐 최악의 날림으로 지어진 시민아파트는 결국 1970년 4월 와우아파트가 붕괴되는 초유의 사건을 터뜨리고 맙니다. 33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인명피해에 서울시장은 경질되었고 시민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단숨에 추락해버리죠. 이 사건의 충격으로 여론을 의식한 주택공급정책은 저렴한 시민아파트를 포기하고 고급화된 아파트 건설로 방향을 수정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서구 아파트의 원래 목적인 다수의 저소득층 수용을 위한 주택의 개념과 결별하고 한국만의 고급 주거 형태로서 아파트가 자리잡게 됩니다. 1960년대 서울 인구는 매년 30만 명씩 늘어나고 있었고 주택 건설이 그 속도를 따라가기엔 강북의 부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시 비어있던 강남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970년 강남개발계획을 발표하여 각종 세제 혜택을 주었으며 1975년엔 아파트지구라는 도시계획법을 만들어 오로지 아파트만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법으로 지정합니다. 논밭이었던 땅이라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지주들은 쓸모가 없어진 땅을 아파트 건설사에 파는 수밖에 없었죠. 사상 유례없는 토지 특혜에 민간 건설사들은 대거 아파트 건설에 뛰어듭니다. 정부가 지정한 서울의 주요 구역엔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들도 시민들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정부가 만들어낸 풍경이죠. 대량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모델하우스가 등장하였고 사람들에게 발전된 도시의 주거 형태로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유럽에 아파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기존 건물들에 비해 특별함이 없었던 반면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중앙난방 시스템, 서구식 주방 등 생활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였으며 특히 주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1974년 반포단지를 시작으로 강남에 아파트 건설 붐이 시작되어 압구정동과 잠실에도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압구정동 아파트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입주하여 아파트는 곧 부자 동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잠실단지 건설 이후에 아파트는 고층과 초대형 단지의 트렌드가 유행하게 되었죠. 독재 정권에겐 급증하는 인구로 인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파트만큼 편리한 게 없었습니다. 도시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데에 들어갈 시간과 노력은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아파트 지구를 활용하여 손쉽게 부지를 확보하였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모두 그들이 계획을 세우면 곧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주택 건설 속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기는커녕 80년대 말 국내 경기 호황을 타고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970에서 80년대 실질 임금이 2배 오르는 동안 전국 집가는 15배 올랐고 강남 집가는 200배로 뛰었습니다. 부동산 광풍과 아파트 건설이 계속 이어진 이유는 거주지로뿐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70년대에 퍼져있던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80년대 이후엔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데요. 초기엔 핵가족화 트렌드와 맞물려 서구적 생활 양식을 제공하는 아파트에 사람들이 열광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부동산으로서의 투자 수익성이 더해져 아파트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오늘날 한적하고 좀 더 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 생활을 그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아파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택 구매에 있어 시세 전망은 주거 환경이라는 본래의 역할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수단으로 사람들의 삶의 패턴에 맞춰 발전을 거듭했고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편리함과 안전 등의 이유로 주거 환경 자체에도 만족하게 됩니다. 한동안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매매가 인상에 대한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편안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한 것일까요? 만약 아파트가 투자 상품으로서 거래 가치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면 도시의 경관이 바뀌게 될지 궁금해집니다.